김정은이가 올해 3월 달에 충격 포고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 간부들과 사법 일꾼들, 보위원들, 안전원들,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위해를 가하는 자들을 반혁명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등뼈, 사등뼈를 부러뜨려라 라는 충격 지시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현재 북한의 옥수수 수확에 동원된 여학생들, 이렇게까지 충격적인 그 소식, 또한 돈주들의 저항이 지금 곳곳에서 매우 특이하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종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자유아시아방송이 북한 옥수수 수확 동원된 유학생들의 그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북한의 옥수수 가을 수확이 시작되면서 초고급 중학교, 한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옥수수를 훔쳐가는 행위를 단속한다며 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학생들의 몸을 샅샅이 수색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9월 들어 북한 농장마다 옥수수 가을 수확이 한창입니다. 밭에서 수확한 옥수수 이삭을 하루라도 빨리 탈곡장에 운반하고 오사리, 껍질, 오사리를 벗겨야 건조와 탈곡이 이어지면서 실수확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 여기에 학생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주부터 증산군에서 초고급 중학교 학생들이 농장마다 파견돼 강냉이 가을 전투에 동원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강냉이 가을 수학 전투에 학생들이 오전 수업을 끝내고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동원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남학생들은 주로 강냉이 밭에서 수확한 강냉이 이삭을 탈곡장까지 등짐으로 나르고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이 운반한 강냉이 이삭의 오사리, 껍질을 벗기고 오사리를 벗긴 강냉이를 다시 창고에 쌓는 일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특히 강냉이 운반과 오사리, 껍질 벗기는 작업이 끝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학생들은 전부 강냉이 이삭을 훔쳐가지 않는지 농장 순찰대에 몸 수색을 받고서야 집에 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농장 순찰대는 보통 분주소, 파출소죠. 분주소가 농장원들을 뽑아 조직하는데 보통은 길거리에 짐을 지고 지나가는 상인을 단속하였으나 올해는 가을 거지에 동원된 학생들까지 꼼꼼히 수색한다라며 충격적인 상황을 전했습니다. 올해 북한이 내세운 주요 과제가 농업 증산이므로 지방정부 당 간부들과 협동농장 간부들은 국가가 부여한 알곡 생산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면 당적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수확한 알곡량이 유실되지 않도록 1kg라도 사수하겠다라는 의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순찰대 수색은 학생들이 강냉이 알을 주머니에 넣지 않았는지, 허리춤에 강냉이 이삭을 숨기지 않았는지, 몸을 뒤지는 방식이지만 일부 학생들이 왜 나를 도둑으로 모느냐라며 옷을 들추는 순찰대의 손을 뿌리치는 등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같은 날 평안북도 영천군에서 농민으로 일하는 한 소식통도 영천군에서도 지난주 초부터 초고급 중학교 학생들이 농장마다 파견되어 강냉이 가을 수확에 동원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곳 농장에서도 여학생들이 강냉이 대에서 이삭을 따고 남학생들은 이를 마대로 넣어 등에 지고
탈곡장까지 운반하는 일을 한다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그는 특히 학생들은 귀가하기 전 학급별로 줄을 서서 농장 순찰대의 모험수색을 받는다라며 이러한 모험수색이 매일 반복되자 순찰대와 여학생들의 충돌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데 여학생들의 항의가 가장 많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며칠 전 학생들과 함께 강냉이 가을에 참가했다가 현장을 목격했다라며 고급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이 자기 몸을 뒤지려는 순찰대에게 자기가 직접 바지 주머니를 뒤집어 보이며 강냉이 도둑이 아니니 내 몸에 손을 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항의했고, 뒤에 섰던 여학생들도 목소리를 높여 몸 수색이 중단되기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봄철 모내기 전투는 초고급 중학교 학생 수업을 임시 중단하고 도내 협동농장에 학생들을 파견해 숙식을 제공하며 40일 정도 동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을고지 전투인 옥수수나 벼가을에는 수업을 중단하고 농장에서 15일에서 20일 정도 숙식하며 일하던 방식 대신 수업을 마치고 농장에 파견되는 방과 후 노동으로 점차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봄철보다 가을철에 노력이 덜 필요하다는 점과 수확된 식량의 유실을 줄이려는 조치인 것으로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학생들이 충격적이겠습니까? 옥수수 하나라도 훔치지 못하게 하려는 그 북한의 이 민낯. 자, 조의 WTR 소식통이 지금 현재 북한 돈주들의 새로운 조항이 터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립니다. 사리온 R 소식통과 원산 R 소식통 두 소식통을 종합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이가 연일 달러나 중국 인민폐를 쓰지 못하게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보위성과 안전부가 돈주들의 돈 출처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매일매일 달달 볶고 있습니까? 얼마 전 사리온에 있는 R 소식통에 따르면 갑자기 아파트가 저녁 7시쯤에 소리가 고래고래 터지는 사건이 터졌다며 사람들이 나와보니 어떤 한 집에 보위원들이 들이닥쳤는데 돈주인 것으로 보이는 그 돈주와 그의 아내까지 나아가서는 아들까지 싹 다 수갑을 채워서 체포해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보위원들이 우리 당의 외화 쓰지 말라고 하는 정책을 위반하고 대놓고 달러와 중국 인민폐를 유통하는 악질 중에 악질을 우리는 체포했다라며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외화를 쓰면 돈주 이놈처럼 되니 잘 보라라며 학생인 아들까지 그 자리에서 체포해가고 체포해 나오는 과정에 돈주로 보이는 그 남성이 나는 달러를 쓴 적이 없어, 나는 인민폐를 유통시킨 적이 없어, 그리고 또 그의 부인도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무턱대고 잡아가도 되는 거냐, 체포영장 보자, 체포영장 보자, 왜 안 보여줘,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2층에서부터 그 돈주가 아파트 밑에까지 나왔는데 아파트에서 지켜보던 사람들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왕 몰래 왔습니다. 몰래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위원들을 향해서 돈주와 그 부인이 계속해서 체포영장 보자, 체포영장 보자, 내가 뭘 잘못했어, 그 실강이질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안전은 보위원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 제목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웅성웅성하면서
보위원들을 질책을 하자 보위원이 또 이자와 이 에미네 그 부인은 대놓고 당의 정책을 반대하고 달러와 인민폐를 유통시킨 자이며 현장 체포한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현행범이면 우리가 집에서 뭘 잘못했는지 증거를 대라 라고 그 돈주의 에미네가, 그러니까 돈주의 부인이 계속해서 보위원들을 답세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아니 뭐 현장에서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현장 잡아가나 뭐 이런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더 커지자 보위원들이 갑자기 오늘은 여기서 풀어주겠지만 다음번에 잡히면 가만히 있지 않겠소 라며 그 아들과 부인 돈주의 수갑을 풀어줬댔습니다. 풀어주자 안전원들이 그 자리를 차를 타고 떠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잘했다 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원산에 있는 R 소식통은 지금 현재 북한 방방곡곡, 북한 여러 지역에서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주들이 이제는 자기의 돈을 지키고 또 돈주들끼리의 의리를 서로 교류하고 서로 지키기 위해 의리가 있는 돈주들끼리 뭉치고 있습니다. 원산의 R 소식통은 지금 현재 원산과 또 함경남도에 있는 돈주들이 서로 단합을 하기 시작했다며 돈주들은 이런 단합을 통해서 서로의 의형제를 맺고 의형제를 맺은 돈주들끼리는 무엇을 공유하고 있다? 각 돈주들이 고용한 폭력배들, 그러니까 이 제대군인 출신의 이 보위대, 일명의 돈주 보위대들을 서로 공유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산에 있는 A라는 돈주와 또 이 함흥에 있는 B라는 돈주, 또 뭐 사리원에 있는 C라는 돈주끼리 의형제를 맺어 놓고 서로가 데리고 있던 또 서로가 운영하고 있던 특수부대 제대군인 출신들의 이 방위대, 일종의 조폭 방위대를 서로 교류하며 쓰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원산과 또 함흥, 사리원에서 무슨 폭치기 사건이 났다 하면은 거기에는 그전에는 한 명이 보위원들과 또 안전원들을 가격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라며 사리원과 원산, 함흥에서 터져나온 폭치기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돈주들이 고용한 집단 보위대, 즉 이 깡패라고 해야 하는 것인데 걔네들이 단체로 보위원들과 당간부들, 안전원들을 밤에 집단, 최소 6명에서 많게는 12명 정도가 돈주들을 괴롭히는 안전원들과 보위원들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얼마 전에 평안북도 박천군에서도 최소 4명 이상의 이 돈주들의 돌격대 제대군인들이 박천군에 있는 안전원들, 인민들을 괴롭히고 돈주들을 괴롭히던 안전원들을 야밤에 파출소죠. 분주소를 야밤에 들이쳐서 복면을 한 이후에 들이쳐서 거기에 있던 야간에 근무를 서던 안전원들 3명을 아야 묵사발을 냈습니다. 지금 이런 돈주들의 보위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돈주들의 깡패들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제대군인 출신으로 만들어진 이런 보위대가, 또 다른 돈주 보위대가 북한 곳곳에서 저항을 펼쳐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제 소식은 전해왔습니다. 그러니 북한 김정은에게 얼마나 악에 바치면 돈주들이 저렇게 의형제를 맺고 아예 본인들의 이 건달 조직화를 하겠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입국한 35,000명 우리 탈북민들, 사실상 탈북민들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돈을 보내주는
그 돈의 액수가 상당하지요. 어떤 연구기관에서는 지금 북한 지하경제의 돈의 20%가 바로 탈북민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의 돈이 북한 지하시장의 20%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경제에 탈북민들의 이 돈이 매우 중요하게 쓰여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가장 힘든 거는 지금 무엇이겠습니까? 중국 감옥에 갇혀 있는 2,600명 정도의 탈북민들, 그 강제 북송 문제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자, 지금 북한의 탈북민 가족들 큰일 났습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반역자 가족들을 건설 현장 돌격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 보위원들이 탈북민 가족들을 등쳐서 송금시키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북민 가족 앞세워 브로커 체포, 단속 수법 갈수록 교묘해지는 북한. 최근 북한 함경북도 국경지역 보위부가 탈북민 가족을 앞세워 송금 브로커들을 붙잡는데 혈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위부의 단속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데일리 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중 접경지역 보위부는 송금 브로커를 색출, 단속하기 위해 탈북민 가족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6일 회령시에서는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해 주려던 송금 브로커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위부가 미리 파놓은 함정인 줄 모르고 탈북민 가족들의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이라고 데일리 NK는 전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앞서서 보위부는 탈북민 가족을 찾아가 집에 환자가 생겨 수술을 받아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탈북한 가족에게서 돈을 받아내라고 협박했다라며, 그렇게 해서 실제 받은 돈을 송금 브로커가 전달해 주려고 탈북민 가족의 집을 찾았는데 보위부가 그 현장에서 그를 붙잡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보위원들은 당시 송금 브로커의 수중에 있던 중국 돈 1만 위엔과 송금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외국산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그 자리에서 체포된 송금 브로커는 보위부에 끌려가 현재 구류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정보 유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외국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당국의 눈을 피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일이 끊이지 않자 탈북민 가족들까지 활용해 외국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이들을 단속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코로나 봉쇄 기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기 때문에 지금 남은 사람들은 정말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며, 보위부는 중국 손전화 사용자들을 잡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탈북민 가족들을 이용해 돈을 전달받도록 유도한 다음 돈을 가지고 오는 송금 브로커들을 단속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보위부 입장에서는 외국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민들을 단속하기도 하면서 탈북민들이 보내온 돈까지 갈취할 수 있어 일고 양득인 셈이라고 소식통은 지적했습니다. 실제 보위부가 탈북민 가족들을 앞세워 송금 브로커들을 체포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하면서 주민들 속에서는 보위원들이 단속을 빌미로 교묘하게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며칠 전에도 송금 브로커의 심부름으로 남조선에서 보내온 돈을 전달해 주러 갔던 한 주민이 현장에서 보위원들에게 체포됐다라며, 이제는 송금 브로커들이 모르는 사람과는 절대 연계하지 않으려 해
탈북민 가족들이 돈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데일리 NK는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이게 본질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도 소식을 전달해 드렸죠. 지금 100만 대 이상의 중국 핸드폰 때문에 북한 보이브가 발칵 뒤집어졌다는 이야기며, 또 북한 사람들에게는 이 중국 스마트폰, 최신형 스마트폰이 뭐 생명줄이나 같지 않습니까? 자, 김정은이가 이제 하다 탈북민 가족들을 돌격대로 내몰았습니다. 황주 긴등 물길공사 총력전 나선 북한, 탈북민 가족들 돌격대로 투입. 황주 긴등 물길공사 총력전에 나선 함경북도가 탈북민 가족들을 돌격대로 동원해 공사에 내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데일리 NK에 함경북도는 3년 전부터 시작한 황주 긴등 물길 공사를 당이 정해진 기한 내에 무조건 끝내야 한다면서 돌격대 인원을 더 투입할 것을 지시했는데, 여기에 도 내에 탈북자 가족까지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김정은이가 탈북민 가족들을 돌격대로 내몬 거지요. 함경북도는 탈북자 가족들이 남조선이나 중국에 간 가족이 보내온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아 주변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데 단련대나 교화소에 보낼 명분도 없으니 차라리 돌격대로 공사 현장에 투입해 뼈 빠지게 일하는 게 답이라면서 돌격대 동원 결정을 내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함경북도는 앞서서 탈북민 가족들에게 나라를 배신한 반역자들을 대신해 애국하기 위한 좋은 기회이니 공사장에 뼈를 묻을 각오로 구슬땀을 바치라 라며 돌격대 지원을 강제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경북도는 이번에 돌격대로 나간 다른 주민들을 교대도 할 수 있게 하고 입당이나 표창 대상이 될 기회도 주지만 탈북민 가족이나 추방자 가족들에게는 교대나 포상의 기회도 주지 않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일만 시키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도의 방침에 일부 탈북민 가족들은 가족이 탈북했다고 해서 그들이 보내준 돈을 제대로 써본 적도 없다라며 보이부나 주변 감시자들이 파리처럼 달라붙어 돈을 다 빼앗아 잘 살아 본 적이 없다라며 내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탈북민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탈북민 일부 가족들은 우리가 무슨 죄냐, 당에서는 우리를 차별하지 말고 돌봐주라는 방침을 내렸다고 하는데 맨날 모욕하고 구박하고 탈북민 가족들 이제 이렇게 돌격대까지도 끌어내서 차별한다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이번에 돌격대 대상자로 뽑힌 탈북민 가족 중 일부는 몸이 아파 돌격대로 못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도는 반항이라고 하면서 반동분자로 취급하겠다라고까지 했다라며 탈북민 가족들이 이에 분노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저의 WTR 소식통도 뭐라고 소식을 전해왔느냐, 이게 이제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함경북도에서 탈북민 가족들을 돌격대로 처음으로 이제 강제로 끌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데일리 NK에서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탈북민 가족들 돌격대로 투입한 이 기사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북한에서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클 겁니다. 왜냐? 이제 이게 전국으로 확대되면 중앙당에서 또 지시가 내려오겠지요. 김정은의 특별 지시에 의해 전국에 있는 탈북민 가족들 대대적인 돌격대로 무어놓고 건설 현장이나 또 이런 물길 공사 현장, 중요한
살림집 건설 현장에 무보수 노동으로 집중 투입할 게 분명합니다. 김정은이가 얼마나 바빠맞았으면 저렇게 잘 대해주라라고 했던 탈북민 가족들까지 집단적으로 공사장에 투입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경 북도에서 시작된 거지만 머지않아 북한 전역으로 이것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성찬 감독님께서 강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탈북민들 당분간은 좀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북한 보위원 이 치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독이 올라가지고 얼마나 탈북민 가족들을 들이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어려운 건 알겠지만 이 탈북민들 지금은 좀 돈을 좀 보내지 말아 달라고 강조하십시오. 왜냐하면 머지않아 이제 북중 국경이 열릴 것 같으니까 북중 국경이 열리면 그때는 좀 이 돈 보내기가 수월할 겁니다. 동북 삼성에 있는 우리 R 소식통들과 동북 삼성에 있는 우리 조선족들도 지금 중국 공안들 때문에 한바탕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탈북민 여러분들 만약 북조선에서 돈을 좀 송금해 달라고 연락이 오면 확인을 또 하되 지금은 돈을 보내주지 마시고 좀 이따가 보내주십시오라고 전해왔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 김정은의 민낯. 반드시 우리는 김정은 멸망의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